안녕하세요. 첫 번째 비디오 클립으로 유미코와 폭스바겐이 양극 활물질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양극 활물질 제조사와 자동차 제작사가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경우는 이 유미코와 폭스바겐 케이스가 처음이 아니고 얼마 전에 포스코캠과 GM도 조인트 벤처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 조인트 벤처를 보통 만든다고 했을 때 양극 활물질 제조사는 배터리 제조사와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경우들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이런 케이스인데 사실 포스코캠, GM, 그 다음에 폭스바겐, 유미코와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이번 케이스가 보여주는 함의는 무엇이라고 보면 되나 하면은 자동차 제작사들이 그동안 배터리 제조사들에 끌려가는 형국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재 배터리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 그 비중이라는 게 중요도에 따른 비중도 있지만은 단가에서 분율을 봤을 때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이건 뭐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엔진이 갖는 비중보다도 더 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극 활물질 제조사와 자동차 제작사가 이런 좀 스텝을 뛰어넘은 합자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형태의 합자사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비즈니스를 할 때 지금 완성차 제작사들이 그동안 배터리 제조사들한테 끌려가던 이 추세를 이제 역전을 시키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사실 이러한 기미가 그동안 살살 보이고 있었어요. 포스코캔 같은 경우가 양극 활물질을 공급을 할 때 어디에다 공급을 한다라고 계약을 맺은 적이 있나 하면은 GM과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가 외신에 종종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기자님들하고 사실관계를 맞춰봐도 이 포스코캠이 직접 계약을 맺은 회사가 GM인지 아니면 얼티엄 셀즈인지가 명확치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외신은 아니고 국내 보도를 보게 됐을 때 LNF 같은 경우도 자꾸 LNF가 테슬라와 직접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LNF가 테슬라와 직접 계약을 맺을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LNF가 현재 테슬라와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LNF가 테슬라에 공급할 수 있는 양극 활물질은 NCMA 같은 계열인데 사실 뭐 NCMA는 자꾸 언론에서 NCMA가 마치 대단한 신형 양극 활물질인 것처럼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울트라 하이니켈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NCM이 이제 좀 버거움을 느끼면서 NCA의 장점을 따온 게 NCMA라고 보면 돼요. 사실 우리가 하이니켈이라고 부를 때 원조 하이니켈 그리고 진정한 하이니켈은 NCM이 아니라 NCA였거든요. 그리고 이 NCA가 NCM보다 하이니켈계로서 먼저 높은 니켈 컨텐츠를 달성을 했고요. 이 높은 니켈 컨텐츠를 달성한 NCA를 차근차근 뒤쫓아가서 이제 거의 NCA에 육박하는 하이니켈, 즉 니켈 컨텐츠를 NCM 쪽에서도 달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 NCM 811 정도까지 갔을 때 그러한 달성도가 확보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루어진 게 어떤 건가 하면은 그동안 테슬라가
3인계라고 했을 때 NCA 계열의 파나소닉 21700, 그 다음에 18650 원통형을 쓰다가 이제 LG 엔솔이 중국 난징 공장에서 생산하는 하이니켈계의 21700 소형 원통형도 공급받아서 중국향 모델 3에 쓰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그 중국향 모델 3뿐만 아니라 모델 Y까지도 LG 엔솔에서 양산해서 공급하는 제품을 쓰고 있는데, 그 LG 엔솔의 소형 원통형 21700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먼저 NCM811에 해당되는 양극 활물질을 쓰다가 최근에는 NCMA를 쓴다고들 얘기를 해요. 이처럼 현재 3원계 리튬이온 2차 전지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우리가 리튬이온 2차 전지를 이야기할 때는 양극 활물질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원래 그 LFP 같은 경우도 LFP NCM하고 얘기하면서 이걸 자꾸 달리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LFP하고 NCM의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양극 활물질이 다른 둘 다 리튬 이온계 리튬 이온 2차 전지예요. 뭐 사실 이 리튬 이온 2차 전지에 관련해 가지고 학습하는 방식으로 습득을 한 친구들은 논문을 본다든지 또는 신문기사를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습득을 한 내용을 갖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하간에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 유미코아와 폭스바겐의 조인트 벤처, 그리고 포스코캠과 GM의 조인트 벤처, 이 두 가지가 향후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제조사들은 이제 이 부분을 주시하면서 가야 되는데, 걱정인 것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아마 요즘 배터리 3사가 양극 활물질 제조사들에 대한 길들이기가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양극 활물질 제조사 입장에서도 배터리 제조사와 거래하는 것보다 완성차 메이커와 직거래 형태를 취한다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현재 완성차 메이커들, 특히 뭐 단순히 배터리 전기차로만 시작하지 않았고 내연기관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자동차 산업을 해왔던 업체들 입장에서는 배터리 쪽도 내재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고, 내재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내재화 전략 자체가 어떤가 하면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자기들이 새로운 전지를 개발해서 간다기보다는 현재 가장 상용성이 좋은 상용화에 용이한 리튬이온 2차 전지를 가장 빠르게 양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네 가지 핵심 소재 중에서, 사실 이걸 핵심 소재, 주 소재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 분리 막 전해질 이 네 가지는 핵심 필수 소재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핵심 필수 소재 중에서 완성사 입장에서는 양극 활물질에 방점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는 향후 앞서 있는 주요 배터리 전기차 제조사들은 양극 활물질 관련한 이런 조인트 벤처를 시작으로 해서 사실상 내재화의 전략이 좀 더 진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종속성이라든지 또는 가격 협상력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시키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요.
첫 번째 비디오 클립은 이렇게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칠게요.